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역설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역설계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소개를 드리고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스케치나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역설계를 하는 그 준비를 먼저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파일에 여기 임포트에 보시면요. STL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옵션이 NXJT 컨버전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역사계를 할 때 NX로 이용해서 역사계를 할 건데 JT나 컨버전트도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먼저 제가 이거는 NX로 제가 그 로딩을 한 데이터거든요. 우선은 NX하고 JT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NX와 JT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띄워놨거든요. 이게 이제 그 JT라고 하는 옵션으로 불러드린 건데, 이거는 조금 그 NX보다 좀 더 부드러운 렌더링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단순한 형태의 모델링이라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좀 더 그 형상이 복잡하거나 좀 그러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렌더링 효과를 제공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버전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옵션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STL 데이터, 폴리곤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구멍 뚫기라든가 이런 간단한 설계 변경 정도는 가능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준비물이 있는데 이렇게 그 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돌출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STL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홀이 뚫리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돌출도 가능해요. STL 데이터는 그 컨버전트 데이터는 자 근데 저는 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컨버전트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가 조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역설계 하실 때 좀 끊긴다든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NX 데이터로 가볍게 해서 쓰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간에는 그 지금 현재 불러온 데이터가 조금 무거운 데이터예요. 뭐 그렇게 아주 많은 데이터는 아닌데 일단은 제가 이 용량을 좀 줄여서 역설계하는데 최적화된 그 용량으로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그 여기 보시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 탭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꺼내겠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역설계에 필요한 그 도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추려서 강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대시메이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대시메이트 패시바디 요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용량을 좀 줄일 거예요. 이 옵션은요. 그 바디 패시스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STL 데이터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뭐 뭐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이 퍼센티지로 이 용량을 줄일 거예요. 전체 용량 대비 몇 퍼센트로 다운시킬 거냐. 그래서 저는 이 퍼센티지를 저는 한 30% 정도로 다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가 100메가짜리 데이터다 하시면요. 퍼센티지를 30으로 하시게 되면 30%까지 다운시키는 거죠. 30메가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OK를 누르면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용량을 줄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가볍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좀 멀리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허공에 둥 떠 있는 STL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원점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데시미트 이후에 이거를 원점에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단은 정렬하는 부분까지를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이 평면 정의를 할 거예요. 평면 정의.
자, 여기 보시면 핏 서피스라는 게 있어요. 핏 서피스. 여기에서 제가 평면을 정의하고 싶어요. 여기 이 면이 평면이다. 여기 보시면 P 플레인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 평면을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옵션은 패킷 리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 필터가 생기게 돼요. 자, 여기서 프리미티브 패킷, 어떤 기하 형상이 딱 맞는 어떤 그런 면을 추출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 이 면을 누르게 되면 딱 이 면에 맞는 평면을 얘가 추출을 딱 해줘요. 자, 이거를 먼저 추출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원통면 있죠? 여기 원통면이라고 할 만한 이 면을 추출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원통에 딱 맞는 원통 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면을 두 개를. 자, 한번 볼까요? 제대로 되었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잠깐 숨기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옵션을 안 바꿨네요. 여기 보시면 핏 실린더 이 옵션으로 바꾸고 추출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딱 맞는 이 원통면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고요. 자, 이제 제가 여기에 교차 선을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면이 조금 짧기 때문에 익스텐드 시트를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연장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면과 이 면이 교차가 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인터섹션 커브를 이용해서 교차선을 추출을 하겠습니다. 커브에 인터섹션 커브 여기 있고요. 여기 커브에도 있습니다. 인터섹션 커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 면을 선택하고 이 면을 선택하면요. 이 면과 면에 순수하게 겹쳐진 선을 추출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생성이 되었죠. 자,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하고요. 자, 이제 데이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SYS 데이터. 자, 그러면 금방 생성된 원의 중심점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텀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데이텀을 정렬을 이제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요, 요 면에 수직된 면을 Z축으로 삼고 싶어요. 자, 그래서 Z축을 선택하고요. 이 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 면에 수직된 면으로 축을 잡아줍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Z축이 밑으로 내려갔죠? 자, 이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정렬은 다 끝났어요. 이것 좀 숨겨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 이 원이 약간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원점에다 먼저 옮기고 나서 정렬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요. 무브 오브젝트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솔리드는 아니고요. STL 데이터를 원점에다 옮길 거예요. 원점에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먼저 한번 여기다가 먼저 올려놓고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CSYS to CSYS 축에서 축으로 가는 이 옵션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자, 저는요 여기에 있는 이 축 데이터 XY 평면 있죠? 이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Y 평면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여기에 있는 XY 평면으로. 자, 여기로. 자,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평면에서 이 데이터 평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축 이동을 할 수 있죠. OK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은 잠깐 뒷방에 숨겨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절대 좌표에 딱 이동을 하긴 했는데 아직은 정렬이 완전하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틀어져 있죠. 자, 이제 컨트롤 T에서 이 앵글을 이용해서 좀 정렬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자세하게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 각도는요,
Z축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이 양수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으로 돌리고 싶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얼추 비슷하게만. 이런 식으로 살짝. 일단 요렇게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눈대중으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대로 하려면은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정렬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시고 스케치에서 이렇게 한번 맞춰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안 맞죠? 자, 그럼 스케치를 종료하고 다시 한번 무브 오브젝트로 이렇게 재조정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정렬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자, 이러면 거의 맞죠? 이러면은 거의 정렬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역설계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역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인 정렬을 지금 해봤고요. 이 정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좌우 대칭이라든지 회전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정인 그 좌우 정렬을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 하나를 긋고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부터 이제 역설계를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시간에는 우선은 그 STL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역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